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테슬라 2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하고 돈 버는 거 너무나 쉽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닝 발표했으니까 어닝 이야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투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열어놓은 거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겠죠? 대출입니다. 대출 투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같은 대출 투자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대출이 이게 좋은 대출인지 하면 안 되는 대출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자산매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을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한 대출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이 꼭 생기니까 대출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출은요, 이런 거예요. 매달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는 적금을 넣고 시작하잖아요. 많으면 한 50만 원까지도. 그럼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한 5년간 적금을 넣어. 그럼 1년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 적금이 들어가고 5년이면 3천만 원이 총 납입이 되는데 5년이 지나서 그 이자 포함해서 얼마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데, 그럼 매달 5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미리서 대출을 받자는 거죠. 그럼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출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자도 최근에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4천만 원 대출에 연이자가 10%면 1년에 은행에 4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한 달에 50만 원씩은 적금을 넣으려고 했는데 총 1년에 4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한 4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내가 어차피 납입하려는 금액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미리 땡겨서 적금을 넣는 금액을 이자로 갚아 나간다. 이 생각을 하면 5년 동안 그 이자 매달 40만 원씩 못 갚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리한 대출입니까? 무리한 대출이 아닌 거죠. 이 날짜 한번 보십시오. 2020년 7월 24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테슬라 주가 차트예요. 오늘 날짜가 7월 19일 291달러고 7월 24일 4천만 원 대출을 실행을 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산 거예요. 지금 보면 야, 진짜 운 좋았네, 현명한 판단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여기 이 부분이 다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최고점이잖아요. 역사적인 최고점이고, 심지어는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제 이때는 완전히 여기까지 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역사적인 신고가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15달러가 60달러가 됐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4배나 상승한 테슬라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때 4배나 상승한 주가를 또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투자를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렇게 위험하다는 대출 투자까지 저 당시에 할 수 있을까요? 피디님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딱 지우니까 체감이 딱 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이라 그러면요, 이 차트가 지금 291에 있지만 지금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주가를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 지인에게 이걸 권유를 했고, 이 지인이 그냥 투자한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테슬라 관련 책,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산업의 혁명, 그리고 투자에 관한 구루들의 책들을 한 3권씩을 읽고요, 이걸 6권을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이 지인도 확신이 든 거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대출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4,120만 원을 이때 7월 24일 날 투자했으니 94달러가 오늘 가격 291달러면 대충 계산만 해도 3배가 된 거죠. 4,100만 원이 지금 1억 3천만 원 가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금만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 4,12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납입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10%를 잡아도 400만 원씩 지금 3년 동안 1,200만 원 이자를 납입한 거고, 수익은
9천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다 장기 투자고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이런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7년 우리는 테슬라가 못해도 2,000달러까지 갈 거라는 걸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290달러에서 거의 또 10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현재 상태의 이 잔고가 아마 1억 3천일 텐데 1억 3천이 10억이 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지금 부동산 경매하고 있을 거예요. 2012년도부터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세상 쉽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를 아시는 분은 지금 제 얘기가 바로 이해가 가실 거고, 혹시나 부동산 경매를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은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서울에 1억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럼 이게 경매에 나온 거야. 한 2번 정도 유찰이 되면 또 저감률 한 30% 적용을 해서 뭐 한 번 유찰됐을 때 8천만 원, 2번 유찰되면 한 6천만 원 떼다. 그럼 1억 원 오피스텔이 6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경쟁이 있으니까 나는 한 8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럼 1억 원 오피스텔을 내가 20% 할인된 8천만 원에 낙찰받잖아요. 그럼 은행이 쫓아옵니다. 돈 빌려줄게. 제가 한참 할 때는 90%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 대출 나온다고 치자. 그럼 내 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에? 아니 무슨 요즘에 그 아파트도 살려면 한 60%도 대출받기 어려운데 무슨 7천만 원이 나와요? 은행이 생각하는 가격은요, 이 오피스텔을 8천만 원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1억 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대출해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 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7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1천만 원 내 돈 들어갔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배 싹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입자 드리잖아요. 그럼 세입자한테 얼마 받아요? 보증금 최소 1천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그럼 1천만 원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낸 1천만 원 다시 회수하죠.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나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입자한테 매달 5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50만 원이 내 수익일까? 그건 아니죠. 왜? 은행한테 7천만 원 빌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7천만 원도 연이자로 한 5% 잡는다고 하면 1년에 한 350만 원 내야 되네. 3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세입자한테 50만 원 받아서 은행에 30만 원 내고 내 수익은 20만 원인 거죠. 근데 20만 원을 벌기 위한 내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이 수익률은 무한대인 거예요. 이거를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천만 원만 있으면 이 오피스텔을 하나 낙찰받고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오피스텔 낙찰받고 1천만 원만 있으면 계속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왜 저는 이걸 안 하고 지금은 테슬라를 하냐? 부동산을 매매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안에 내 발품과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세입자 드리면 끝나나요? 세입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오고 뭐가 고장났어요, 뭐가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세금 얼마나 많이 내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피스텔은 계속 또 노후가 되니까 다음 세입자 드릴 때는 내가 또 한 번 도배 다 싹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가전제품도 갈아줘야지. 테슬라 투자 어떻습니까? 우리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클릭하고 하는 거 있나요?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습니까?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퍼레이팅 마진이 9.6%가 나왔대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11%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예측을 했는데 적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는 거 중요할까요? 이거 지금 매 분기 나올 텐데 테슬라가 이번 2분기 때 46만 6천 대 판매했잖아요. 다음 분기 때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가요? 생산량이 왜 줄어들어요? 올해 말까지는 180만 대가 생산하더라도 내년에는 거기에서 또 50%가 성장을 하려면 180만 대에서 50%면요 515, 8에 40, 90만 대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270만 대가 되는 거예요. 2024년에는 270만 대가 되려면 지금 공장을 몇 개를 더 지어야 될 텐데, 사실 테슬라는 위대한 이유가 현재 있는 그 공장 하나가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공장을 업그레이드 해버린 순간 초당 나오는 유닛이 늘어나죠. 스타크래프트가 적용되어 있는 기가팩토리인 거예요. 이 기가팩토리를 다음 분기에 한 달 정도 셧다운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순간 지금은 공장 하나에서 50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 이 시설이 내년에는 80만 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럼 50만 대가 80만 대가 되는 순간 6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공장들이 다 60%가 증가한다. 2024년도에 270만 대가 가능하고 또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멕시코 또는 인도에 기가팩토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와, 정말 미친 회사구나. 아마 올해 말에 테슬라가 180만 대를 만약에 못했어. 한 175만 대 했어. 그럼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재밌지 않아요? 테슬라가요,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이때 지금 5,150대를 2분기에 생산했다고 돼 있는데, 2012년도엔 더 심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년 동안 2,000대 생산했어요. 2012년도에 365일 동안 2,000대 생산한 회사가 10년 뒤에는 우리가 200만 대 생산할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론 머스크. 그때부터 사기꾼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야, 지금 너 1년에 2,000대 생산하면서 10년 뒤에 200만 대, 200만 대가 아니라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겠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180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5만 대, 10만 대를 미달성해. 그럼 난리가 나는 이런 아이러니야. 2030년이 됩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지금 목표를 다 알잖아요. 2천만 대일 거예요. 그러면 2030년도에 1년을 딱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천만 대야.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한다 했으니까. 근데 1950만 대를 생산한 거야. 50만 대 미달됐어요. 그럼 비난받고 못한 거고 그렇게 될까요? 지금 우리 1년 동안 180만 대 생산하는데 2030년도에 1950만 대가 그게 지금 못했다고 할 상황입니까? 이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작년에 130만 대 생산한 건 알잖아요, 피디님. 그럼 올해는 이미 1, 2분기에 거의 90만 대 가까이 했고 나머지 3, 4분기도 90만 대씩만 하면 180만 대가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가 램프업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내년은 신경 안 쓰고 올해 180만 대 하자 하고 쫙 밀잖아요. 그럼 아마 200만 대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 높이려고 사업하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적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한 이거 예시 사례예요. 보세요. 작년 2분기죠. 1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22년 2분기에 판매량이 25만 4천 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판매했죠.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왜 내려갔습니까? 테슬라가 엄청난 가격 할인을 했죠.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건데 작년에 22년도에는 할인하기 전이니까 테슬라 전체 차량의 한 대당 판매가 평균을 6천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올해는 5천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엄청난 할인이잖아요. 이 할인율이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 16.7%인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원가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6.7%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우려하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이렇게 많이 싸게 지금 팔고 있잖아요. 25만 4천 대를 팔았을 때 한 대당 6천만 원에 팔게 되면 총 매출은 15조 2,817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2분기에 14.6%가 영업이익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비해서 1년 뒤인 지금 9.6%밖에 안 됐다고 또 아마 난리 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숲을 보자는 거죠. 14.6%가 나와서 총 매출 대비 14.6%를 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2조 2,311억이 됩니다.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23년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팔았고 대당 판매가를 제가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판매량 더하기 판매가를 하면 23조 3천억의 총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때보다 많이 빠졌지만 총 매출 대비 9.6%면 실제 영업이익은 22조 3,70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량이 이때에 비해서 21만 1000대가 늘었고 할인을 마이너스 16.7%나 했기 때문에 요것만 적용을 하면 14.6%에서 16.7%가 빠지면 영업이익률이 제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테슬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 절감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이 자료 보신 분들은 테슬라가 지금 R&D 투자 금액이 또 2분기에 역대급이라는 말을 또 보셨을 거예요. 2분기에 역대급 R&D 투자를 했다는 말은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지출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세이브가 될 수가 있을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22조 3,100억에서 22조 3,700억으로 더 올라갔다. 내가 돈가스집 사장이에요. 10,000원에 팔던 돈가스를 내가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이 10,000원짜리 돈가스를 10% 할인해서 9,000원에 팔았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300억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 할인한 거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손님들이 한 20%가 더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가격을 85%까지 낮추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고 내 총 매출과 영업 이익률은 낮아지지만 내 현금 흐름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달에 돈가스를 100개를 팔던 가게였는데 이젠 돈가스를 5,000개씩 팔아. 그럼 나한테 납품하는 고기 납품업자가 더 싸게 줄 거 아닙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파고 들면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는요 FSD를 깔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지금 500만 대 가까이 지금 깔려있는 차량에 FSD가 업그레이드만 되게 되면 500만 대가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FSD를 현재는 1,000만 원만 받고 파는데 거의 다 100% 마진이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혹시 사본 적 있으세요? 어떤 게임인지는 아시죠?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원가는 5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판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기계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는 내가 손해보고 팔더라도 게임 팩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로 100% 가까이 되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 다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해야 우리 소니에 와서 내가 소니 게임을 만들겠다고 게임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큰 그림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와 진짜 이번 IR도 너무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방금 게임 사례는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팔고 있잖아요. 이거 미친 회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테슬라에 대한 200%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실적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래 사람은 다 다르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유튜버들이 아니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하는 이 실적에 대한 분석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다 그러면 워닝 발표하는 그 생방송을 직접 보셔야죠. 그 생방송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라면 막 뉴스 보면서 불안한 마음 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돈은 소중한데 내가 잠잘 건 다 자고 남들이 분석해 주는 거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또 이 부정적인 분석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이 어닝 발표하는 거 라이브로 꼭 보세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도요 꼭 육성으로 직접 들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눈빛, 그 말, 그 억양, 그다음에 목소리까지 내가 직접 들으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닝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3분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와,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다요. 투자자들을 의식하면서 단점은 좀 감추고 자꾸 장점을 더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되게 기대감을 더 막 키워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3분기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하더라고. 왜? 내가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충만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솔직한 거. 그리고 이게 왜? 그냥 다른 이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개구리가 더 멀리 뛰려면 움츠러야 되는 것처럼 램프업을 하려고 공장을 잠깐 가동을 중단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 과정 동안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그럼 3분기에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미친 회사구나. 그리고 또 하나, 미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FSD를 다른 차량 메이커 회사에 공유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했어요.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가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2년도부터 연간 2,000대를 팔던 회사가 갑자기 슈퍼차저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 1년에 2,000대나 고작 팔면서 무슨 슈퍼차저를 깐다 그래.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10년간의 그 큰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젠가 그제는 또 닛산까지 합류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차량 브랜드가 이제 NACS 테슬라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 큰 그림, 운 좋게 지금 생겼을까요? 2012년도부터 일론 머스크는 이게 다 계획에 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IR 때 일론 머스크가 FSD마저도 다른 차량 메이커에 공유할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야, FSD 그럼 한 대 팔면 1,000만 원인데 테슬라가 1,000만 원 수익이 더 생기는 거야? 좋은 거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자율주행이 100% 완성이라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99%, 99.1이 갈 수 있죠. 보세요.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자율주행이 계속 진화를 해. 그러면 99.9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FS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세상에 테슬라밖에 없어. 그러면 2030년도에 전 세계의 차량이 수억 대가 돌아다니겠죠. 1억 대라는 거는 1년에 판매되는 게 1억 대 정도인 거고 이미 판매된 것까지 합치면 수억 대가 돌아다닐 거예요. 수억 대 중에서 2천만 대가 테슬라고 그럼 테슬라도 누적된 게 있으니까 테슬라가 뭐 한 1억 대라고 하자. 그러면 1억 대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전체 세계 차량에서 테슬라가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80%는 FSD가 없잖아요. 그럼 테슬라만 이렇게 자율주행을 많이 완성을 해서 돌아다녀. 나머지 80% 차량에는 FSD가 없어.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 나머지 차량들마저도 FSD를 다 깔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차량의 한 8, 90%가 다 FSD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제조사는 달라. 하지만 머리는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차가 다니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요, 내가 이렇게 확 비틀어가지고 사고가 나려고 해도요, 앞에 차량이 그걸 보고 반대로 틀어주는 순간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 차가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얘가 그거를 같이, 쟤 왜 저러지 하고 같이 움직여주면 99.99%의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카카오톡으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은 메신저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처음에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막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네이트온도 카카오톡화 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번개톡톡 나왔던 것 같고 막 우후주스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톡이 메신저 기능이 훨씬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이 됐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 거 아닐까요? 내가 신 PD님하고 대화하려면 카카오톡을 쓰신대. 그럼 난 라인을 쓰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 근데 50% 이상이 다 카카오톡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톡 까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지. FSD가 테슬라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에서도 자율주행 이거 너무 쉬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우리는 제조사였잖아. 우리는 IT 전문회사가 아니었잖아. 근데 IT 전문회사야. 야, 우리는 IT 전문회사지 차량 전문회사가 아니잖아. 결국 제조사가 뛰어들어도 실패하고 IT 전문회사가 뛰어들어도 실패하는 거야. 이거는 제조 능력과 IT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차량의 생리를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였죠. 심지어 뭐 데이터는 넘어갈게요. 데이터 싸움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딱 한 줄로 다른 제조사에도 FSD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답니다. 생각할수록 참 위대한 회사랑 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죠. 부의 추월 차선 다들 읽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분야의 책들을 같이 읽다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 회사인지 정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 이야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추마와 아주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볼 테니까 테슬라가 추마일지 테슬라가 아주르일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빠르게 부자되는 숨겨진 부의 추월 차선은 얼마든지 있다. 옛날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라는 왕이 두 명의 조카 추마와 아주르에게 임무를 줬어요. 어떤 임무를 줬냐면 피라미드를 지어라. 추마 너하고 아주르하고 피라미드를 각각 지어라. 하지만 혼자 힘으로만 건설해야 된다. 라고 임무를 준 겁니다. 그러면 내 다음 왕의 자리를 성공한 사람에게 주겠다. 엄청난 미션이죠.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르가 힘이 아주 좋아요. 그는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천천히 사각형으로 다듬고 몇 달이 걸려 피라미드의 토대를 갖추었다. 피라미드의 이 토대를 딱 하나씩 만들어야겠죠. 마을 사람들은 아주르의 건축물 곁에 모여 그의 솜씨를 칭찬했다. 역시 아주르 대단해. 거의 1년이 지나자
고된 노동 끝에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사각 대형을 거의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마의 피라미드가 서야 할 자리는 계속 공터로 남아 있었다. 추마의 자리에는요, 피라미드 돌이 단 하나도 1년 동안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곳은 파라오가 지시를 내렸던 1년 전과 똑같았다. 혼란스러워진 아주르는 추마의 집에 찾아갔다. 추마는 헛간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아주르는 추마를 비웃었다. 또다시 한 해가 지나자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층까지 돌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주르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깨닫고 더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강한 근육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한 거예요. 또 한 해가 지나고 아주르의 피라미드 건축 속도는 더욱더 느려져 도무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돌 하나를 옮기는데 한 달이 걸릴 때도 있다. 첫 번째 1층을 쌓을 때는 힘이 좋으니까 빠르게 했다가 2층을 쌓으려고 했더니 이거를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2층도 완성을 했어. 이제 3층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더 힘들어진 거야. 더 높은 층으로 돌을 옮기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해 아주르는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누와 함께 운동하며 힘을 기르는 데 썼다. 아주르는 지금의 건설 속도로 미루어 보면 피라미드를 다 지으려면 30년은 걸리겠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차곡차곡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30년이 걸려서요. 아주르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 앞으로 3년 후면 추마는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추마는 지금까지도 공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피라미드 위로 힘들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광장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추마가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8m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아주르는 두려움을 느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아주르가 느낀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추마가 만든 희한한 기계는 겨우 몇 분 만에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올려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추마는 기계 조작 외에는 다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밧줄과 기어 장치에 연결된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무거운 돌들을 마술처럼 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아주르가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는데 꼬박 1년이 걸렸는데 추마는 단 일주일 만에 1층을 완성했다. 추마가 만든 기계는 두 번째 층을 아주르보다 30배나 빠른 속도로 쌓아 올렸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힘들게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다. 어떻습니까? 아주르와 추마 이야기. 여기에서 테슬라가 아주르일지 추마일지 뭐 말이 필요 없죠.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이 네 가지 슈퍼차저, 배터리, FSD, 하드웨어 칩, 태양광, 기가프레스, 도조 시스템 이거는 지금 테슬라에 국한된 이야기고 과연 뉴럴링크랑 테슬라가 관계가 없을까요? 스타링크랑 테슬라랑 관계가 없을까요? 옵티머스랑 테슬라랑 관계가 없을까요? 오늘 IR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지금 8대 정도를 만들었고 내년부터는 이 중에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팔과 다리가 우리 사지가 불편한 분들 있죠? 장애인분들 팔이 한쪽이 없어. 그분에게 옵티머스 팔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답니다. 과연 이 로봇의 팔이 여기에 연결돼서 우리의 의식만 가지고 이 팔이 움직이려면 뉴럴링크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추마가 하고 있는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도 이건 우리가 너무 놀랄 일인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걸까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피라미드를 40일 만에 완성한 추마입니다. 30년이 걸릴 거라고 한 거를요. 지금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거는 피라미드보다 더 위대한 화성을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성을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시장 정도에서 경쟁이 이 위대한 사업가에게는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일까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미 이것들을 2010년 이전부터 지금 20년 가까이 준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투자가 이 이야기를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알아서 이렇게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신고가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어. 2020년 7월이면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지만 2020년 7월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멈췄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려서 테슬라 차량이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과연 여기에서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추마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때보다 3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슬라 투자 지금 2020년 7월에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투자했더니 기가 막히게 딱 3년 지났잖아요. 3년 딱 지나니까 지금 4천만 원이 1억 3천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투자 시기가 언제십니까? 2022년도도 있을 거고 2021년도도 있겠죠.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불안하시거나 내가 아직 원금 회복이 안 된 분들 중에 대다수는 3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투자는요, 아니면 미국 주식의 위대한 모든 기업의 투자는 최소한 3년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이 3년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절대 원금이 훼손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입증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왼쪽이 상장 시작가가 1.27달러로 시작을 한 거고요. 2010년 7월 1일에 테슬라의 주가가 1.46이었어요. 그럼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가겠죠. 그럼 이때 시작한 사람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2013년 7월 1일이 돼야 되겠죠. 2013년 7월 1일을 오른쪽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때 2010년 7월 1일에 투자하신 분이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했어. 그럼 3년 만에 43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보다 하루 늦게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7월 2일 3년째니까 이때 514%의 수익을 기대하겠죠. 그럼 이때 언제 투자를 했던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던지 3년 만에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했잖아요. 우리 12월에 미국 주식이 난리가 났을 때 뉴스를 틀면 지금 어느 은행에서 5% 예금 적금 상품 만들었다고 했을 때 상품에 돈이 얼마 몰렸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줄을 막 서고 새마을금고 들어가려고 아침부터 네. 줄이 몇백 메타 5%만 준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 5%라는 게 사람들은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예금을 넣고 5%를 은행이 보장해준다고 하면요. 1년 뒤에 50만 원 벌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는 1,100만 원이 돼 있고 3년 뒤에는 1,157만 6천 원이 돼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원래 현실은 단위로 50만 원씩 주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복리로 한 거예요. 복리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때부터 수익률이 얼마가 되냐면 15.76%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5.76%를 얻기 위해서 다들 돈을 싸들고 은행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투자했다면, 테슬라에 넣었다면 이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지금 2010년도에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쭉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201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낌을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투자하신 분들도 2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대단한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2011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10배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네요. 2012년도에도 600에서 700% 수익입니다. 이제 이때가 재밌는 거예요. 2013년 7월 1일쯤 되면 3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막 600% 수익이야, 700% 수익이야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지. 나 테슬라 때문에 10배 벌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따라 사게 되지, 당연히. 그래서 이때 따라 사는 사람들도 500%, 600%를 수익을 기대하고 사겠지. 어쨌든 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꼭 이때 사는 사람들은요, 수익률이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 테슬라 투자 시작했습니까? 데칼코마니 같죠? 근데 어쨌든 3년이 지나서 2013년에 그 소문 듣고 산 사람이 2016년까지 3년을 버텼더니 80% 수익이 났습니다. 83%! 적은 수익입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주식 용어에 이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400%, 500%를 기대했다면 그만큼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손실이 안 났죠. 얼마나 안전한 투자예요. 더 가볼게요. 2013년 10월경에 투자하신 분들은 3년이 지났더니 15%,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년이 지났더니 20% 수익이야. 이거 실패한 투자입니까? 어쨌든 16.5%만 높고요. 또 심지어 내가 500%, 아까는 뭐 800%, 900%까지도 기대 수익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어느 시점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20%가 아니라 수백 프로가 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계속 갑니다. 2014년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2014년 3월 6일에 16.86달러 때 투자한 사람이 3년을 기다렸더니 16.42달러로 마이너스 3%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없는 분이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3%를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분이 야 진짜 나는 바본가? 내가 왜 하필 테슬라를 골라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날렸을까? 라고 정말 자기를 한탄하면서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야 내가 정말 기대 수익률 500%, 600%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구나. 그럼 지금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 내가 더 많이 매수해 놔야겠구나. 내가 지금 테슬라 가지고 한 50%, 60%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럼 지금 많이 매수해 놓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대단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슬라를 얼만큼 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봐봐요. 3년이 지나니까 수익이잖아요. 이때까지. 테슬라가 상장하고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어도 3년 동안 수익이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2016년으로 갑니다. 수익이 나긴 나지만 수익률이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낮은 이유는 저때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아직 하지 못하는 시기고 저때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던 시기죠.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회사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지 못했던 2016년 5월 2일 16.12가 15.68로 또 마이너스 3%가 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2016년 5월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2016년 6월까지 약 이때 한 달 동안 투자한 분들은 3년이 지난 2019년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마이너스 2%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23%를 기록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마 이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팔고 나가신 분들도 대다수일 거고요. 3년이 지나서 이거를 확인한 순간 정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욕하고 떠나신 분도 상당할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야 진짜 내가 왜 2020년 이후에 테슬라를 알아가지고 나 정말 2016년 15년 그때 분들처럼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사실상 2016년 이때 알았다면요 영원히 테슬라 투자 못할 거예요. 오히려 2020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다행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2016년 연말까지 투자한 분들이 대다수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다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연말부터는요, 수익률 다시 올라가죠. 3년 수익을 보게 되면 이렇게 80% 이상씩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다수가 훨씬 더 많았다. 2017년도로 갔더니 이때부터 다시 3년 수익률 100%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100%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2017년 여름부터 200%, 2017년 가을쯤 되니 300%, 9월이 넘어가니 500%, 3년 수익률이 급기야 2017년 12월 겨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949%로 10배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18일까지. 그리고 2018년, 2019년, 이제는 뭐 1500%, 1600%까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2019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때 투자하신 분들 많죠. 왜냐면 이제 소문이 들리거든. 테슬라 2018년, 19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막 10배 수익 났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때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19년, 20년, 2019년도에는 언제 투자했었어도 이렇게 대단한 수익을 기록했고 2020년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죠. 이때가 코로나 전에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하신 분들도 이 코로나 저점 있죠. 여기 요만큼으로 보이지만 이때가 70% 하락이에요. 이때가 고점이 60이고 저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최대 70%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거를 이분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다 수익률이 상당하죠. 뭐 이분들이 그것만 경험했나요? 이분들 지금 코로나 70% 폭락 경험했죠. 작년에 75% 폭락 경험했죠. 지금 이분들은요 위대한 투자자인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하락률을 2번을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근데도 수익률이 200%가 넘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회사인 거죠. 2020년, 2021년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이때까지 해서 지금 딱 3년이 된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 여기가 지금 공란인 이유는 이때 이후로는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해봤고 결국 3년 동안 투자를 하면 무조건 10배 수익은 아니다. 그리고
0%에서 20배까지 나온 분도 있고요. 하지만 2016년 암흑기에는 3년을 기다려도 마이너스 수익을 날 수도 있다. 3년이라는 투자가 뭘까?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3년 기다린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구만. 분명히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야, 13년 동안 투자 기간이 이렇게 긴데 거의 90% 이상의 투자 기간은 무조건 3년만 버티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네? 그리고 3년 동안 투자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네? 2016년도에만 운 좋게 피할 수 있었으면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고, 심지어 이게 운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기대 수익에 비하면 마이너스 나봐야 얼마 안 나네? 지금 내가 긍정적인 성격인지 부정적인 성격이냐에 따라서 이 표 하나를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뭡니까? 3년 장기 투자입니까? 10년 장기 투자에서 3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 기준점인 거죠. 그러면 지금 5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5년부터는 좀 빠르게 갈게요. 2010년 7월 1일 날 사서 3년을 버텼더니 대박 수익률이 나왔어. 434%. 이거를 못 먹고 매도한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고, 저 때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거 434% 딱 하자마자 처음에는 10년 투자로 가려고 했다가 3년 딱 된 시점에서 항상 사람은 욕심을 내면 화를 불러.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도하자 하고 이거 먹고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테슬라를 믿었다면 쭉 가져갔으면은 이분이 1126% 5년 만에 12배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400%가 2년 만에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시죠. 2010년도에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위대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어닝 발표에 막 벌벌벌 떨고, 지금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180만 대가 나온다 하는데도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1년 동안 2000대 만들었고요. 2010년도에는 몇 대 만들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갑니다. 이렇게 계속 쭉 가서 5년 투자가 참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건 다들 이제 마음속에 있을 거니까, 암흑기인 16년도가 궁금하지 않아요? 16년도로 가봅시다. 암흑기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왜 엑셀로 분석을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차트로 보는 거하고 엑셀하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프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엑셀로 분석하는 거하고 와닿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2016년 5월 23일 날 14달러에 투자한 투자자가 3년을 버텼더니 마이너스 2%로 주위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투자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이 지났더니 1257%가 됩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회사가 달라진 걸까요? 이분은 처음부터 현명한 판단을 한 거고, 처음부터 투자를 잘 한 거고, 처음의 계획대로 5년을 갖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보였고, 이때는 현명한 투자자로 돌변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22년, 21년 이때 투자하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상황은 아마 다들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 수익 구간 돌아섰을걸요?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부터 추매를 전혀 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추매를 아래 단계에서 했다면 수익으로 넘어갔을 수 있는 거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딱 보면서 3년과 5년 장기 투자의 차이도 지금 확 와닿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5년을 투자했더니 보세요. 3년 동안 10% 수익이 2년을 더 기다렸더니 1733%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고점이 420달러쯤 되는데 지금 290달러. 과연 전고점을 뚫고 테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기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한 2년, 3년 버텼다. 그런데 내가 딱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럼 앞으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이거보다 내려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와 있을 거고 여기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겠죠.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웬만한 투자자는 2019년 전에는 투자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그 회사가 수익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진짜 과감한 투자지.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확인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 수익이 나고 나서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2018년, 2019년까지 투자한 분들이, 이때까지 투자한 분들이 5년이 지났더니 다 수익률 10배 이상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갑시다. 10년입니다. 2010년 7월 1일 했던 분이 3년을 버텼더니 400%, 2년을 더 버텼더니 12배, 거기에서 5년을 더 버텼더니 5000%의 수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20년 투자를 지금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 여건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해 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나 지금 정말 잘 가고 있구나. 10,000%가 넘어갑니다. 2021년 11월이 전고점이었으니까 20,000% 넘어가죠. 200배인 거예요. 1억을 넣어놨으면 200억 되어 있는 거죠. 10억 넣어놨으면 2천억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10년 수익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내가 2010년에 알았든 2012년에 알았든 2015년에 알았든 10년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런 회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지. 2013년 7월에 테슬라에 처음 투자한 사람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3227%. 이때 이후로 투자하신 분들도 아직 10년을 도래하진 않았지만 13이든 14든 언제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던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또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테슬라 3년 투자, 5년 투자, 10년 투자, 총 투자 기회 2536, 2030, 771.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총 투자 기회란 뭐냐면 여기에서 이날 투자하신 분이 있고 이날 투자하신 분 있잖아요. 이날 투자하신 분이 한 번의 기회지. 만약 이분이 이날 투자 안 했다면 이 다음날 투자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날짜를 그냥 기회라고 잡은 거예요. 하고 이걸 다 썸했더니 2536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기회잖아요. 3년 투자자는 2536일 동안 내가 어느 날짜에 투자를 했던 한 번의 기회를 썼다면 수익이 0% 이상이 뭐냐면 절대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 3년이 딱 지났는데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 이것도 중요하잖아. 결국 은행에 적금 넣는 이유가 뭡니까? 내 돈 잃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낮지만 선호하는 거잖아요. 절대 내 돈을 잃지 않는 날이 2517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더니 내 돈이 마이너스가 난. 아까 마이너스 얼마 안 됐죠? 그게 19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 이게 뭔 뜻이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거예요. 이때 7월 달이잖아요. 2020년 7월, 최근 3년 전 투자했다면 수익이 나인 상태죠. 최근 3년 전에 투자했다면 무조건 수익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때 7월,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7월 20일 전에 투자한 모든 사람은요, 다 지금 3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마이너스 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처음 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5년으로 갑니다. 5년으로 갔더니 수익이 총 투자 기회는 2030번, 그리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안 난 날이 1959, 마이너스가 난 날은 71회입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71이 거기다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은 총 투자 기회가 771번이었고 100%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3년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고 5년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1000% 이상 기대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10년을 가지고 있었더니 평균적으로 5000%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2023년 7월인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고 지금 평가 금액 대비 2033년이 됐을 때 여러분의 평균 수익률이 5000%일지 더 높을지 1000%면 어떻고 1000%이면 작은 겁니까? 평균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과감한 투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돈은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 절대 안전하다는 거가 중요하겠죠. 지금 촬영 중간에도 1시간 전에 우리 커뮤니티 글에 날마다 테슬라 뉴스 강다현님이 매일매일 수고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방금 차트 있잖아요. 이 차트, 이 내용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다현님이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투자했다면 오늘 3억 6천이 돼 있다는 뜻이고 5년 전이면 14억이 돼 있고 10년 전이었으면 지금 37억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엑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야, 테슬라 투자는 무조건 3년 이상만 투자하면 성공 투자구나. 그리고 탈무드와 일론 머스크는 왜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요, 모든 내용이 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번에 스페이스X 스타쉽 폭발했다고 또 조롱하고 있죠. 그걸 쏘아 올리지 않는다면 폭발할 일이 없잖아요. 우주를 가기 위해서 쏘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상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오래 끄는 법이 없었다. 사업 계획을 선택하고 한 가지 계획에 실패하면 재빨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 우리가 테슬라 관련된 책들, 부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탈무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읽다 보면요.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과정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게 소름이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탈무드, 최근 상황하고 많이 좀 비유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일론을 비방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리석다. 남을 헐뜯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구독자분들이겠네. 누군가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를 욕하고 테슬라를 비하하고 테슬라 뭐 서서히 망해갔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헐뜯는 거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떤 조직 안에서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나를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나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요, 한 10년 전? 한 15년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되게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그 소문을 퍼뜨렸겠지. 하고 제가 너무나 그때는 좀 궁지에 몰리기까지 해서 타고 올라가 본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누군가 해줬겠지? 팀장님, 저기 팀장님을 누가 이렇게 해요. 누구한테 들었어? 이 사람한테 들었대. 이 사람을 찾아갔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들었대.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찾았어. 그 소문의 진원지를. 기가 막힙니다. 회사의 그 수많은 동료들 중에 저랑 단 한 번도 점심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저랑 단 한 번도 커피 한 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안다는 듯이 내 소문의 진원지였더라고요. 최근에 테슬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겁니까? 그분이 과연 일론 머스크하고 트윗이나 한번 해봤을까? 커피나 한 잔 해봤을까? 과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관련된 책들 6에서 7권을 한번 읽어봤을까? LA 정교수 TV, 오늘의 테슬라 뉴스, 허니잼, 일록티로킴,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해주는 분들의 구독해놨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탈무드가 늘 정답을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한번 유튜브 채널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도 늘 여러분들하고 테슬라 장기 투자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